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실습조교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콜앱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구글 창에 콜앱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구글 콜앱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처음 실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새 노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게 콜앱 화면인데요. 콜앱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엄청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환경이고요. 특징을 설명드리면 파이썬 코드를 하나의 셀 단위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int hello world 하고 실행하시는 방법은 보시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거나 혹은 쉬프트 엔터 혹은 이거 자체를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네, 그러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칸을 하나의 셀이라고 하고요. 셀 단위로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보여드리면 A는 1, B는 2, 그리고 print A 플러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바로 밑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시면 될 거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 켜고 실행한 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이 셀을 실행했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셀 같은 경우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콜앱을 사용하시면 파이썬을 좀 더 쉽게 코딩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콜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은 GPU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팅이 필요한데요. 세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런타임을 클릭하시고 런타임 유형 변경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기를 지금은 논이지만 이걸 GPU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GPU가 달린 새로운 컴퓨터를 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숫자가 다 사라졌죠. 리셋이 된 겁니다. 그래서 셀을 실행했던 어떠한 로그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 킨 그 창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GPU를 설정을 했는데요. 실제 어떤 GPU가 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셀 안에서는 이제 파이썬 랭귀지로 코딩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터미널 환경과 같이 느낌표를 치셔서 리눅스 명령어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하고 느낌표를 누르는 순간 이제 리눅스 명령어인데요. NVIDIA SMI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네, 지금 저에게 할당된 GPU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P백에 16기가짜리 GPU가 할당이 됐는데요. 이 할당된 GPU는 이제 무료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6기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기가가 되기도 하고 랜덤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SMI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료로 할당받은 GPU가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GPU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12시간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시려면 한 90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0분 동안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션이 종료가 되고 다 리셋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내가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 시간이 90분 이상이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은 리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셋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액션, 클릭을 하거나 스크롤바를 누르고 혹은 셀을 보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액션을 자동으로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링크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GPU가 할당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설계하고 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GPU를 사용해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환경 세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GPU 세팅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는 약간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옆에 오른쪽 폴더를 클릭하시고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업로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를 새로 연결했을 때 전체 리셋이 됐죠. 그것처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리셋이 돼요. 세션이 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업로드했던 파일들 그리고 저장했던 로그들이 전부 리셋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것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다시 또 데이터셋을 업로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드라이브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들 지금 이 콜앱 환경 세팅에 마운트를 시켜가지고 실제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결과물들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세션이 종료가 되고 리셋이 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드라이브에 저장했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이브 마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하고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 환경에서 지금 마운트를 하기 위한 권한을 설정할 거냐라는 창이 뜨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허용하셔서 마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 가시면 이렇게 콜앱 노트북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폴더가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글을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폴더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폴더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마운트 시켜서 볼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로 지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모델을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드라이브에 저장한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하실 때 이제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하고 또 없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콜앱은 웬만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파이토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임포트 토치 지금 저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는데도 임포트 토치하고 Shift 엔터를 하시면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토치가 이미 깔려 있는 거고 그거를 저는 가지고 와서 임포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pip list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라이브러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치도 깔려 있고요. 뭐 텐서플로우 다 딥러닝 프레임워크죠. 뭐 scikit-learn 그리고 뭐 판다스가 판다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자주 사용하실 라이브러리들 오픈시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치 없이 되도록 웬만한 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을 설계하고 코딩을 하시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와 다른 버전의 같은 라이브러리인데 버전이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없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import jdc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할 거예요. 뭐 아까 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바로 실행이 됐죠. 근데 이제 jdc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JDC라는 모듈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JDC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하듯이 느낌표를 치시고 pip install jdc 하고 Shift Enter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JDC라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설치할 수 있고요. 그거를 import jdc 해서 Shift Enter 누르시면 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브한 거는 느낌표 pip 인스톨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바로 설치하고 사용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내가 세션이 종료됐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지금 세션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가 됐겠죠. 그러면 저는 방금 JDC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지만 지금 세션이 종료됐고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 설치된 라이브러리는 날아가고 다시 처음 환경 세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JDC라는 걸 다시 임포트하게 되면 똑같은 오류가 다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그때그때마다 설치해서 그때그때마다 실행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짧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설치하면 매번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방법은 한번 설치를 해놓고 그 설치한 라이브러리를 G 드라이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 드라이브에 설치를 해놓고 내가 마운트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번 이용을 할 때 추가적인 설치 없이 내가 G 드라이브에 설치해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JDC가 설치 안 된 상태이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pip 인스톨 해가지고 JDC를 설정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설치를 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 드라이브에서 뒤로 가셔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env라서 environment 폴더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면 이 폴더에다가 설치할 거라는 이미 폴더를 하나 드라이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새로 고침을 하고 경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생겼죠. 그럼 이제 저는 저 폴더에다가 이 JDC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놓고 다음번 실행을 했을 때는 저 폴더에 이미 설치된 JDC를 가지고 와서 임포트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 environment 안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pip 인스톨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타겟을 정해줍니다. 타겟을 정해주면 되고요. 그 타겟은 뭐냐면 pip 인스톨을 하게 되면 그냥 설치를 하게 되지만 제가 타겟을 설정하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가 그 정해준 그 타겟에 설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설치하고 그 타겟에다가 제가 패스를 설정을 할 건데요. 그 패스는 컨텐츠 안에 드라이브 by drive env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Shift Enter 누르시면 네, 그 타겟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새로 고침해서 environment를 보시면 제 지금 절대 경로 설정을 안 했네요. 다시 이렇게 앞에 이걸 빼게 되면은 현재 경로에 지금 이런 식으로 콘텐츠라는 폴더를 만들고 드라이브에 my 드라이브에 지금 environment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할 게 아니라 마운트 된 드라이브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경로를 추가하고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제 구글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env라는 폴더 안에 JDC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냐가 아니라 이 시스템 패스에다가 내가 설치한 그 경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를 해주는 방법은 import cys라는 거를 import 해가지고 추가할 건데요. 그래서 cys.pass. insert 하고 거기다가 제가 방금 설치한 이 경로 있죠. 이 경로를 이렇게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누르시면 패스네요. 네, 추가가 된 거고요. 그러면 import JDC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JDC를 다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런타임에서 초기화 라고 다시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 그대로 만약에 JDC를 실행하면 똑같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가적인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패스에 제가 이미 마운트 시켰던 아까 설치했던 이 인바이러먼트 자체를 시스템 패스에 추가를 하고 JDC를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미 설치를 해놓으면 추가적인 설치 없이 제가 그 설치해놓은 경로만 시스템에 추가를 하게 되고 시스템 패스에 추가를 하고 그걸 임포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설치 없이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 저장을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에 저장된 거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껐다가 키면은 지금 여기 작성된 코드들이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GitHub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 GitHub에 사본으로 저장이라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GitHub에 사본으로 저장이라는 옵션을 치고 여러분들 GitHub 아이디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GitHub를 검색을 하고요.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제 저장소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소를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장소들이 있는데 임의의 저장소에 브랜치를 놓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특정 저장소에다가 방금 작성했던 코드들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GitHub 관리가 수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코드는 제가 다시 오픈 인 콜앱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오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저장한 코드를 다른 사람도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아직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실행은 안 된 상태고요. 대신에 이전에 실행했을 때 그 결과 창들은 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콜앱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추가적인 사용하는데 관련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나 잘 모르겠는 점들은 각 조교분들께 질문을 하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